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죠. 10거래일이나 이어졌던 다우지수의 하락, 거기다가 FOMC에 따른 충격 등 끊임없이 강하던 미국 증시에 최근에 약간의 흔들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를 털고 다시 일어나 주려는 움직임 보여지죠? 네, 그래도 산타랠리를 좀 보여주려는 그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설렘이 우리 증시에도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앞서 들으셨다시피 9월 내 최저 수준으로 나왔고 또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러자 이 현재 경기에 대해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그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이 해석과 함께 다우 지수는 낙폭을 벌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하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시 상승으로 전환 후에 상승폭을 장 막판까지 키워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빅테크 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는 0.8% 올라서면서 5,976포인트 선까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죠. 6,000포인트 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9,76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산타랠리 과연 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거래가 딱 종료가 되면서 올해 남아있는 거래일 수는 딱 5거래일, 5날밖에 없는데요. 이 남아있는 5거래일 동안에 평소의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가, 지난 1969년부터 통계를 해보니까요.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이듬해 이틀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3%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알만하게 통계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도 가지고 왔는데요. 대선이 있는 해,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 12월에 증시가 오를 확률은 83%. 그런데 12월 안에서도 반토막을 냈을 때 후반부는 연중 S&P 500 지수가 두 번째로 강한 시기더라. 이러한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의 주요한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의 희망은 살아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월가의 코멘트들 들려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보시죠. M7과 브로드컴을 포함한 시총 상위 8개 종목 가운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 되겠는데요. S&P 500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테마가 오늘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3.5% 급등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월가 IB들의 긍정적인 코멘트,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년도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다만 주가가 아직까지 5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쪽에서 오늘 들려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레거시라 함은 자동차, 가전제품, 방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뜻하는데요. 중국이 저가 반도체로 칩 시장의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뉴스가 오늘 들려옴에 따라서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인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마이크로칩 등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 올라선
5,118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퀄컴이 있죠. 3.6%의 상승세. 지난 2년간 암홀딩스와 칩 라이선스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는데요. 퀄컴이 사실상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퀄컴의 주가는 급등, 반대로 암홀딩스의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됐던 간밤의 흐름.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연출합니다. 미국 FDA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제로도 승인했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 월마트의 주가가 흔들림이 있었죠. 오늘 다우지수를 장중에 압박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배달기사 급여 지급 문제로 미국 소비자 당국에 소송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가는 5%대의 하락으로 2%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혼다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의 2위 자동차 기업 혼다, 그리고 3위 기업 닛산의 합병 논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혼다의 주가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시세를 확인해 보신다면 12.8% 급등을 하면서 27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록스도 보시죠. 프린터 제조사인 렉스마크를 1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주가는 오름세 12.9% 급등한 9.5달러 선의 제록스의 주가 마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노드스트롬 발표를 하겠습니다. 비상장화에 대한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드스트롬의 주가가 크게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1.6%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시죠. 럼블입니다. 암호화폐 발행사 테더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했죠. 종가 기준으로는 82.2% 폭등한 1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거래량은 예상대로 평소보다 적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104.7으로 예상치인 113.2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6%는 관세로 인해 생활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21%는 이로 인해 미국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컨퍼런스 보드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2월 소비자들은 미래 상황과 소득에 대해 덜 낙관적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습니다. 우선 이 신뢰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미시간대로부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내구재 구매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소비자 신뢰도에 따라 향후 6개월의 기대치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낙관적이지 보기 않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지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지표에서는 좀 신중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12월 지표에서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좀 팽배하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기대치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현재 상황 관련된 지표가 모두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지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도 그 내에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지표도 확인이 되기도 했고 11월 신규 주택 관련해서 1년 중에 가장 좋은 수치를 공개하면서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회복되었음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쏟아졌던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소비 패턴을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 지어보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가 또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소매점들인데요. 이 올 들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문을 닫은 점포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9%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14,000개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 소매 판매 경제는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는데 정말 소비자들의 우려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더 증폭이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미국이 빼든 중국을 향한 칼,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만큼 타격이 좀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 또 산업을 타깃으로 정해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초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과하게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하게 보조금을 주는 행위 등을 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을 좀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친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이번 조사가 정말 중국의 나쁜 관행을 확인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범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나 혹은 수입을 제한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미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50%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범용 반도체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목줄이 좀 과하게 조여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입하는 반도체 양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의 중국 반도체 점유율은 1.3%에 부과한다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한 건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좀 단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사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서 안 그래도 중국의 좀 적대적인 트럼프가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향한 경쟁을 점점 더 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크게 낮추려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국의 힘을 좀 뺀다라고 한다면 더 힘이 가해질 부분이 바로 대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관련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타이페이 그 부근에 본사에 준하는 대규모 헤드쿼터를 짓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대규모 리서치 앤 R&D 시설 그리고 디자인 센터를 건설하면서 최소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바를 전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쿼터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에서 판도가 좀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 주가와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 특히나 레드 수입의 가장 큰 수혜 기업 관련된 하나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매수세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 5,262개를 추가 매수하며 7주 연속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7억 달러를 투자해 시장 안에서의 입지를 더욱이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수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에 상장되는 날 발표되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나스닥 100에 첫 상장되는 날 추가 매수 소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좀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투자한 금액은 무려 277억 달러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올 한 해 들어서 500% 가까운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고, 아무래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본업보다 비트코인 관련된 수익성을 더 내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흐름이 비트코인 판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추간이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더한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좀 힘을 더할 수 있을지, 혹은 이게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지금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비트코인이 이번 한 주 동안 약 10%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지금 전망은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사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렇게 추가 매입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매수가 강세론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폴로 크립토의 리서치 책임자는 지금 보였던 지난 한 주간의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이었다면서 다음 주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프트X의 수석 애널리스트 역시나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특히나 최근에 보여졌던 금리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금의 조정세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충분히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벨로스 마켓츠는 지난주에 기록적인 자금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유출은 다음 주 가격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와 같은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를 고려해 보면 앞으로 몇 주간은 낙폭이 더 이어질 것이다,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격이 변화하게 될지 어찌 보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키워드는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특히나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고려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 가격들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가 2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을 보이면서 또다시 달러 인덱스 108선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된 부분이 10년물 국채 금리죠. 거의 4.6%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채 유가와 천연가스는 하락했습니다. 이 국채 유가가 장중에는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0.32%의 낙폭을 보이며 70달러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